안녕하세요. 사람과 직업 연구소의 정도영입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거예요. 지난번에 돈 관련 이야기를 올렸더니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냐, 혹은 야, 그걸로 왜 못 사냐, 이러면서 되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실제로 돈 문제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영역이긴 합니다. 네, 노후 준비에 필요한 돈 문제, 그 핵심이 뭔지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내가 어디 살고, 그리고 내 생활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돈 준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적 노후를 대비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자산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득 관점이 있습니다. 자산 관점은 퇴직 후 사망 시점까지 쓸 돈의 총액은 얼마인지를 논의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상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에 비해서 소득 관점은 퇴직 후 일정 시점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그 금액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일하는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기본적 틀 중에 하나로 갖고 가게 된다는 거죠. 소득 관점은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관점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산 관점을 얘기할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얘기는 얼마죠? 사람들은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네, 10억 정도를 가장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상위 10%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개인에게는 굉장히 쉬운 영역은 아니죠. 그에 비해서 사람들이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는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은 300에서 350만 원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썩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야, 그 돈으로 누가 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야, 지금도 그만큼 못 버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노후에 생각만큼 아주 잘 살지는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억이 있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부부 2인 기준으로 한 350만 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5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은 하시지만, 정작 그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많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후의 빈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2024년 빈곤 통계 연보를 한번 보시죠. 66세 이상 75세까지의 노인 빈곤율이 29.8%. 그런데 7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54%까지 갑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죠. 바로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빈곤율입니다. 이 수치는 거의 71.8%, 사실상 72%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 때 노후에 그 위험도는 굉장히 더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정이 어떤 파탄이 났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되셨다든지, 그래서 더 그런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1인 가구일수록 빈곤율의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의 돈 문제를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얼마가 필요해요, 나는 얼마를 쓸 거예요 같은 것들은 사람마다 당연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생활 습관은 어떠냐, 혹은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당연히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지역별 순자산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네, 보시면 몇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서울의 평균 순자산은 6억 5천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평균 자산은 4억 5천이 평균이죠. 여러분의 기대치보다 좀 낮으신가요? 아니면 좀 많으신가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하단에 보시면 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또 나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5억 5천,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 5천 정도가 되죠. 이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가장 평균 순자산이 높은 지역은 서울이고요. 두 번째는 세종, 그리고 세 번째가 경기도입니다. 자, 이거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옆에 보시는 중앙값이라는 게 보이죠? 이 중앙값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제일 중간에 있는 값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도 2억 8천 정도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죠. 우리는 모두 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전세를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월세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평균이 곳곳에서 무용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강남과 비강남의 30평형 아파트를 2025년 초를 기준으로 가격대를 표시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의 30평대 평균 아파트 가격은 31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강남권 아파트는 11억 가까이 되죠. 자, 이쯤 되면 평균치하고는 굉장한 괴리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 강남에 사셨던 분들이었으면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서 야, 무슨 평균 자산이 5억이냐? 이걸로 뭐 누가 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이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지역에 따라 굉장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비교입니다. 제가 30평대 가격을 아까 31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3억 5,500 정도라는 거죠. 여기서만 해도 약 9억 5천 가까운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노후에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들이밀지만 사실은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저 시골에서도 지방에서 세를 사시는 분들의 경우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보면 이 평균이라는 수치는 누구에게도 무용지물한 수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요?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를 기준으로 해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나왔던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연령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최소 필요 비용은 얼마고 적정한 비용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무래도 60대부터 보통 은퇴라는 고민을 떠올리시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필요한 최소 노후 생활비는 60대의 경우에 4452에서 220만원, 개인 기준으로는 141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노후 생활비, 그러니까 최소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좀 필요해요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부부 기준으로는 300만원 정도, 그리고 개인 기준으로는 2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단, 이때도 거주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요. 서울 같으면 필요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 250만원 정도, 그리고 개인 기준은 157만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는 340만원 정도, 그리고 개인 기준으로는 220만원 정도가 지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 일반적인 도의 기준으로 보면 부부 기준의 최소 생활비는 200만원 정도, 그리고 개인 기준으로는 130만원 정도, 그리고 적정한 노후 생활비는 280만원 정도, 부부 기준, 그리고 개인 기준은 187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듯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살고 어느 정도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서 결국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이 지금 많이 얘기하는 300에서 350만 원이라는 것은 거의 서울 기준에 가까워요.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 살고 있다. 혹은 그런 경우도 있죠. 월 500을 벌어도 250이면 충분하다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월 500을 벌어도 500이 모자란다고 하는 부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필요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저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기준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기준치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준이 없으면요. 결국 우리는 끝없이 돈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혹사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노후까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